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숨겨진 악의는 어떤 폭풍우보다 무섭습니다. 68세의 박정숙 할머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생전에 부동산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 아무도 모르게 50억 원 상당의 땅과 금괴를 남겼습니다. 정숙 씨는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한 채 작은 2층 단독주택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아들 태수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주 민준이가 가끔 들르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정숙 씨는 느낍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 친절하지만 그 친절 뒤에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생일날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박정숙 씨의 6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일찍 왔죠? 어머 지연아, 이렇게 일찍? 태수는? 오빠는 회사 일 때문에 저녁에 올게 해요. 제가 먼저 와서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려고요. 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까봐. 지연의 친정어머니 옥자씨 67세. 딸만큼이나 말이 많고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사돈댁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연이가 어제부터 준비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미역도 특별히 좋은 거 샀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사돈. 같이 앉으세요. 제가 차라도.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생신인데.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지연을 바라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연의 움직임이 너무 급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꾸 나를 쳐다보지? 지연은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몇 번이고 거실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듯이. 30분 후 상이 차려졌습니다. 흰 쌀밥, 나물 반찬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정성스러워 보이는 상차림이었습니다. 자, 어머니,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에요. 미역도 완도산으로 특별히 주문했어요. 드셔보세요. 그래, 고맙구나. 정숙 씨는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모금 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어떠세요? 간이 맞으세요? 지연아, 이 국이 좀 쓴 것 같은데?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쓰다고요? 에이 어머니, 그냥 미역 향이 진해서 그러실 거예요. 요즘 입맛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조금만 드세요. 맞아요, 사돈댁.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해요. 저도 요즘 뭐만 먹으면.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그릇을 밀어 두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역국에서 나는 그 쓴맛, 미역향이 아니었습니다. 화학적인 날카로운 쓴맛이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지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 전화 왔다. 잠깐만요, 어머니. 지연이 현관 쪽으로 나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돈댁 생신상인데 제가 안 먹으면 섭섭하시겠죠? 저는 미역국 좋아하는데. 옥자 씨가 정숙 씨의 국그릇을 가져가 한 숟가락 크게 떴습니다. 아, 사돈, 그건 괜찮아요. 사돈끼리인데 뭐. 어디 맛 좀 볼까? 이거 정말 좀 네? 옥자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사돈 괜찮으세요? 아니, 갑자기 어지러운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돈, 숨이. 옥자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사돈, 지연아, 지연아, 빨리 와봐. 왜 그러세? 엄마, 엄마, 엄마.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 순간 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에 스친 당황이 아닌 다른 감정을 공포였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쓰러졌다는 공포. 119, 빨리 119 불러. 네, 지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옥자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숙 씨와 지연은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네, 그 미역국, 너 혼자 끓인 거지? 지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나도 쓴맛을 느꼈어. 분명히 이상했어. 그건 아마 미역이 원래 약간 쓴맛이 날 수도. 지연아, 나 60년 넘게 미역국 먹고 살았어. 그건 미역 맛이 아니었어. 긴 침묵.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저 딸입니다. 우리 엄마, 괜찮아요? 일단 응급처치로 위세척을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식중독인가요? 그게 식중독이라고 보기엔 증상이 특이합니다. 화학물질 중독 가능성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화학물질 중독. 그 단어가 정숙 씨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 국을 다 먹었다면 지금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나였을까?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며느리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정숙 씨에게는 진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 내가 죽을 뻔했나? 지연이.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며느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숙 씨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 옥자 씨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지연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정숙 씨의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정숙 씨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10살 손주 민준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혼자 왔어? 엄마는? 엄마는 병원 갔어요. 외할머니 병문안. 저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준이는 손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제품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할머니도 우리 민준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외할머니 많이 아파요? 응, 그런가 봐.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할머니, 왜 그래, 민준아? 그날 엄마가 끓인 미역국이 나빴던 거예요? 정숙 씨는 움찔했습니다. 민준아, 왜 그런 생각을? 그날 밤에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이상한 얘기? 엄마랑 아빠가 밤에 주방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는 안 잤어요. 민준이는 스마트워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스마트워치가 자동으로 녹음한 것 같아요. 음성 활성화 기능이 켜져 있어서. 뭐가 녹음됐는데? 할머니, 들어보세요. 저 무서워요. 조용한 거실에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다급했습니다. 왜 저 여자가 안 쓰러진 거야? 미역국에 분명히 넣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걸 먹어?
정숙 씨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이런 건. 입 다물어. 지금 실패하면 우리 못 돌아가. 50억이야, 50억. 당신 어머니 그 돈 갖고 뭐 해? 어차피 나중엔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게 몇 개월이야.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었는데 왜 그 여자가 멀쩡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숙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스마트워치를 바라봤습니다. 50억. 치매 진단. 쓰러져야 했던 사람은 나.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민준이 잘못 없어. 민준이 덕분에 할머니가 알게 됐어. 민준이를 집에 보낸 후 정숙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내 며느리가 나를? 3년 전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보, 통장이랑 서류들은 2층 안방 붙박이장 안쪽에 비밀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여보, 왜 이렇게 숨겨둔 거예요?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그리고 금괴도 아무도 모르게 해뒀어. 특히 애들한테는 당분간 알리지 마. 태수 그 녀석 사업 감각이 없어. 지연이 그 며느리도 난 못 믿겠어. 여보,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믿는 건 당신뿐이야. 정숙 씨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 붙박이장. 옷들을 치우고 뒤쪽 벽면을 밀어내니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토지 문서 여러 장, 그리고 금괴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토지. 지금 시세로는 약 45억. 금괴 10개. 약 5억. 총 50억. 이걸 노린 거구나. 지연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해서 상속을 가로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아예. 정숙 씨는 몸이 떨렸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날 저녁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병원 갔다가 들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들어와. 지연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 씨와 마주 보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뭐 좀 해드릴까요? 됐어. 배 안 고파. 어머니, 저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그날 제가 미역국을 제대로 못 끓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셨잖아요. 제가 실수를. 정숙 씨는 지연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과하는 걸까? 아니면 확인하려는 걸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연아, 내 어머니,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지연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로 할 말 없어? 긴 침묵.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됐어. 오늘은 가봐. 피곤해. 아, 네. 그럼 푹 쉬세요. 제가 또 올게요. 지연이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숙 씨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의심, 경계, 그리고 두려움.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내가 컵을 여기 뒀는데. 정숙 씨가 부엌 선반에 올려둔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안 올려둔 건가? 다음 날 분명히 여기 안경을 뒀는데 어디 갔지? 그리고 그 안경은 엉뚱하게도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내가 이걸 냉장고에? 하루가 다르게 물건들이 사라지고 이상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열쇠는 화분 속에서, 지갑은 베개 밑에서, 리모컨은 신발장 안에서. 대체 내가 왜?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엄마 저예요. 태수야, 잘 왔다. 정숙 씨는 아들이 반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친아들이니까. 엄마, 요즘 좀 어때요? 응? 뭐가? 건강 말이에요. 지연이한테 들었는데 요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신다고. 아, 그게. 엄마,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검진? 네, 그냥 건강검진이요. 나이 드시면 다들 하잖아요. 혹시라도 치매 초기 증상이면 빨리 치료하는 게. 정숙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 안 아파? 엄마, 태수야, 너 지연이가 시켜서 온 거지? 그게 아니라 돌아가. 오늘은 이만 가봐. 엄마, 가보라니까. 태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태수까지. 그날 밤 늦게 정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조용히 얘기해야 해요. 민준아, 이 늦은 시간에 왜? 할머니, 오늘 또 들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하던데? 엄마가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대요.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의사 선생님한테 돈을 준다고. 뭐? 그리고 할머니 집 금고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한다고. 할아버지가 남긴 땅이랑 금이 있다고. 정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아, 녹음은? 네, 이번에도 스마트워치가 녹음했어요. 제가 내일 할머니 집에 갈게요. 엄마 몰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고마워 우리 민준이. 할머니, 무서워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걱정 마. 정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서도 정숙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시내의 한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10시에 박정숙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정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씨. 제가 최영호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전화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상속 관련 상담이시죠? 네, 그런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말씀하세요. 저희는 비밀을 엄수합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50억 원 상당의 자산,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 미역국 사건, 그리고 녹음 파일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 그 녹음이 진짜라면 이건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 계획을 지금 당장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신탁을 설정하셔야 해요. 신탁이요? 네, 손자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3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 분이나 아드님이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둘째는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녹음 파일과 병원 기록을 가지고. 하지만 그건 제 아들도. 박정숙 씨, 저도 이해합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범죄입니다. 박정숙 씨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부터 며느리 분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계시거나 CCTV가 있는 곳에 계세요. 네, 법률사무소를 나온 정숙 씨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아니세요? 지연의 차였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응. 그냥 산책. 산책이요? 이 동네까지요? 집에서 한참 멀잖아요. 운동도 할 겸. 차 타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어머니, 그냥 차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숙 씨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됐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세요. 혹시 어디 안 좋으신 데 있으세요? 없어. 나 멀쩡해. 그럼 왜 저를 이렇게 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뭘 한다든지. 지연아, 이제 그만 가봐. 버스가 떠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지연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그 버스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빨리 움직여야 해. 일주일 후, 정숙 씨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언장 작성, 신탁 설정, 그리고 결정적 증거 확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태수야, 나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지연이랑 민준이도 데리고 할 얘기가 있어. 갑자기요? 무슨 중요한 얘기야. 꼭 와야 해. 알겠습니다, 엄마. 토요일 저녁 7시. 정숙 씨의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태수, 지연, 그리고 민준.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손에는 큰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앉아라, 다들. 모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엄마, 대체 무슨... 끝까지 듣기만 해. 중간에 끊지 마. 정숙 씨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이건 옥자 씨의 병원 진단서야. 화학물질 중독. 구체적으로는 쥐약 성분이 검출됐어. 그게. 두 번째. 정숙 씨는 스마트워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이 스마트워치에 녹음된 파일이야. 거실에 녹음된 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왜 저 여자가 안 쓰러졌지? 미역국에 분명히 넣었는데. 50억이야, 50억. 당신 어머니 그 돈 갖고 뭐 해? 치매 진단만 받으면. 침묵. 지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옆으로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너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미역국에 독을 넣은 건 뭐고 50억을 노린 건 뭐야? 저는 그냥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오빠 사업 망했잖아요. 우리 빚이 얼마인데. 지연아, 당신은 뭐야? 당신도 알면서 못 본 척 했잖아. 지금 와서 놀란 척 하지 마.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물건들을 이상한데 숨긴 것도 다 알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지. 어머니, 제발. 그리고 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의사한테 돈을 준다고.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내가 죽었으면 너희 계획대로 됐겠지. 하지만 옥자 씨가 대신 쓰러졌어. 너희 엄마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됐어. 이제 경찰이 처리할 일이야. 현관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저는 살인미수 혐의와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어머니. 지연이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거실에는 정숙, 태수, 민준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 엄마.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알면서 막지 못했어요. 태수야. 네. 너는 이제 아빠를 선택해야 해. 탐욕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을 선택할 거야? 엄마. 나는 이미 결정했어. 유언장을 고쳤어. 너한테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엄마. 대신 민준이한테 신탁으로 남겼어.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변호사가 관리할 거야. 너도 지연이도 손댈 수 없어. 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너만은 올바르게 자라야 해. 할머니, 사랑해요. 지연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존속살해 미수.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옥자 씨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정숙 씨는 옥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돈댁.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사돈댁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사돈댁을 살린 셈이잖아요. 정말 뭐라 사과를 드려야 할지. 우리 지연이 제가 잘못 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제가 더 단단하게 키웠어야 하는데 사돈도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법이 바로 잡아주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두 노인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숙 씨의 집 마당에서 민준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까치해요. 할머니는 늙어서 못 뛴다. 민준이 혼자 해. 할머니. 왜? 엄마. 언제 나와요? 정숙 씨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 엄마가 그리울 나이. 민준아. 엄마는 한동안 못 나올 거야. 나쁜 짓을 해서요. 응. 저는 엄마가 밉기도 하고 그립기도 해요.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야. 민준이는 착한 아이니까. 할머니는 엄마 용서 안 하실 거예요? 글쎄. 지금은 모르겠어. 할머니도 사람이라서. 시간이 필요해.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도. 민준이가 제일 좋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양육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50억 원의 자산은 민준이 명의로 신탁됐고 민준이가 25세가 되면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정숙 씨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민준이. 학교 끝나고 왔구나. 네.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진짜?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할머니, 저 배고파요. 할머니가 해주는 미역국 먹고 싶어요.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역국. 그 단어가 주는 무게.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끓여줄게. 맛있는 거로. 할머니는 정말 강하죠? 응? 나쁜 사람들이 괴롭혀도 할머니는 안 넘어지잖아요. 그건 말이야. 민준이가 있어서야. 민준이를 지켜야 하니까. 할머니는 쓰러질 수가 없어.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68세의 할머니와 10세의 손자. 이들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함께 일어서 있었습니다. 여보, 잘 보고 있죠? 우리 민준이. 제가 잘 키울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는 어떤 아기보다도 강합니다.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탐욕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세요.